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10조 7,60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6,500억 원이 늘어난 액수인데요. 인천시는 일자리와 생활 밀착형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예산을 심의 의결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추경 예산이 예년보다 좀 빨라졌어요. 네. 보통 5월에 하는 걸로 아는데 네. 올해는 이렇게 좀 당겨진 이유가 뭔가요? 중앙 정부의 이제 정책 일환으로 좀 조기 집행을 좀 하라는 뜻도 담겨 있었고요. 시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좀 조기에 해결하는 측면에서 매년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추경을 했었는데 네네. 올해는 이제 3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네. 빠르게 네. 좀 움직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네.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사상 맞습니다.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에는 본 예산 대비해 6.4%, 즉 6,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이 반영이 됐는지요? 네. 인천광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10조 1,000억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6,500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6,500억 원에 대한 추경 조기 집행 내용을 보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생활 SOC 사업, 그다음에 원도심 주차난 해소, 또 청년 일자리 부분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6,5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또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29일까지 심의 의결을 할 방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좀 시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좀 면밀히 들여다보실 생각인가요? 네. 인천광역시의회 이제 기본 목표는 집행부 감시 견제가 이제 기본 목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추경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이라든가 생활 SOC 사업, 그다음에 인천 이음 중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헛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시 숙제였던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가 좀 우려됐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규모가 좀 투입이 되나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이 박남춘 시장님이 지금 46개의 목표를 삼고 있어요. 올해 이제 18개를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을 설치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용역하고 이제 설계비, 보상비 이게 864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도 저희들이 이제 그 4개, 그다음에 2021년도는 17개, 2022년도는 12개. 그래서 저희들이 46개 사업을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이제 공원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다음 또 눈에 띄는 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원도심 그 발전 방안 예산입니다. 특히 저 부평 계양 지역에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부평 계양에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이 부평구가 3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양이 2개소,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이 부평이 2개, 그다음에 계양이 1개, 그다음에 도로 개설 사업이 계양구가 2개.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변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좀 SOC 사업, 사회 간접 자원 사업에 대해서 방점을 두겠다고도 했는데 이게 일자리와 또 생활 밀착형
사업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에 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거든요. 네.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예. 체육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도서관이라든가 생활 체육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늘리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네, 한 예로 든다면 이제 배드민턴장을 체육시설을 8개소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서관 문화센터 신축하는 게 3개소가 신축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구민의 생활과 또 밀접한 네.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네, 또 기대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요즘 또 무엇보다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예요. 네. 정부에서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에 좀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각 지자체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 추경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인천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네. 사업들이 좀 편성될 예정인가요? 네, 2019년도 2월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됐어요. 예.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인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공기질 개선 사업을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저희가 이제 113억을 들여서 이제 도시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불어오면 그걸 이제 뭐 좀 막아주는 측면에서 네. 도시 숲 나무를 이제 심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승용차 민간 보급을 1,637대를 저희들이 이제 전기 승용차를 보급을 함에 있어서 네. 우리 인천시가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이제 네. 도시 숲. 네, 바람숲. 네, 도시 바람숲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언제쯤 그러면은 시민들이 좀 직접 가서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3월 29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지면 네.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어디에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네, 이제 각 군구별로 네. 이제 그 지자체 군구에서 인천시로 신청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검토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네. 미세먼지 또 그 저감 대책 방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인데요.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인천 이음 전자 상품권이라고 이거를 있죠? 네네 저도 지금 그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수수료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좀 증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청년 일자리 5개 사업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330명의 청년 일자리를 극대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천 이음 카드로 청년 일자리를 극대화하신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게 인천 이음 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켜주고 수수료는 또 낮춰주고 그거하고 별개로 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소를 5개 330명의 청년 일자리를 내겠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좀 하게 되나요? 인턴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그 아이디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추경 예산이 6,500억 원 정도예요. 그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추가 세입은 좀 어떻게 조성된 건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순세계 이익이라는 것은 결산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을 이제 순세계 이익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6,500억 속에는 2018년도 결산해서 남은 순세계 이익잉여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주는 그 교부세,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6,500억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인천시도 지방채로 600억 원가량을 지금 발행할 계획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채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일부에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지방채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경제청이 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경제청에서 순세계 이익금이 805억 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부채를 갚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600억 갚아도 805억을 갚으면 당연히 지방채는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18년도 연말 우리 인천광역시 부채 비율은 19.9%예요. 예. 근데 올 연말에 가면은 한 18% 정도 낮춰질 것 같습니다. 부채가 쭉 떨어지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인천시의회에서 오는 29일까지 네. 추경을 확정 지을 텐데요. 네, 네. 시의장으로서 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좀 기대하는 점 한 말씀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시민과 밀접한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46개소 그걸 네. 저희들이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 타워, 네. 네, 그다음에 도로 개설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인천 이음 카드,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광역시 37명 시원들은 우리 300만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일회성 예산, 행사성 예산들은 삭감하고 꼭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예산 이런 부분들은 대폭 증해가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좀 홍보하시고 싶은 뭐 대표적인 복지 예산이랄까 뭐 이런 것도 네.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복지 예산도 2018년도에 비교하면은 2019년도에 29.7%가 증액됐어요. 예. 그게 이제 증액된 금액이 총 2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도 2018년도에 비교해서 약 19%가 늘어난 836억. 네. 예. 네. 청년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도 지금 일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박남주 시장님이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의회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이용범 인천시 의장과 1차 인천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